살고 있습니다. ABO 임선주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진짜 살을 앵간치 찌우고 있다가요. 제가 지금 살을 많이 빼서 이렇게 무대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고요. 다이어트를 별로 관심 있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워낙에 체질 자체가 이래 보이지만 날씬했었고, 예전에 이게 뭐 이렇게 뭐 별명이라고 하면 해골바가지, 뭐 좀비 이런 게 제 별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뚱뚱한 좀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내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제가 20대 때부터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많은 리더님들이 아직도 제가 20대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아마 30대 중반이 되어가고요. 정말 비즈니스 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저한테 사실 왔어요. 그래서 20대 비즈니스 하시는 리더님들은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가 와서 확진자가 됐잖아요. 제가 오늘 해본 지금 제가 2주가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3주 동안 하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오늘도 여기 와서 점심으로 저는 따로 제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식단만 잘 지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많은 문의가 와요. 문의가 오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럼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맘먹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마음 먹게 하는 방법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시키고 싶다면 책을 꼭 선물해 보세요. 이 책 안에 저도 사실 다이어트 결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책을 읽고 내 몸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지면서 살이 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책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첫 번째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예외 없이 실천한다. 였어요. 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물론 우리가 바디키 많이 해봤죠, 그렇죠? 저 바디키도 한 번도 예외 없이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요, 야식 먹었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코어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10코어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예외 없이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 나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의 대사, 지방 대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는 몸으로 내 몸을 바꾸려면 이제껏 30년 동안 제가 찌웠던 만큼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스위치온 다이어트 시작할 때 71.8kg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확 제일 많이 쪘을 때가 딱 그 코로나 터지고 73kg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무릎이 너무 안 좋고요. 제가 워낙 이제 허리도 안 좋고 일단 몸이 쪄져 있으니까 계단을 오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날쌘 돌이었거든요. 근데 살이 자꾸 이렇게 부쩍부쩍 찌면서 뭔가 내 몸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깨 결림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를 지금도 2년째 하고 있는데 가서 몸을 풀지 않으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이 안 되는 정도? 근데 저한테 필라테스는 굉장히 체형도 좋아지고 재활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허리가 좋지 않아서 시작됐던 필라테스였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의 대사는 식단 그쵸? 영양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6시간 이상의 이제 숙면을 취하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진다. 날씬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래요. 근데 저는 하나도 지키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야식 좋아했고요. 밤에 늦게까지 자고 배가 빵빵해지고 자는 걸 가장 행복해했어요. 자, 그래서 71.8kg에 시작해서 지금 3주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몇 킬로냐면요. 66점, 오늘 8kg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5kg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체지방이 빠지느냐 근육이 빠지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어제 24시간 단식을 했더니 오늘 근육량이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또 식사를 하고 단백질 식사를 하면 근육량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자로 됐을 때 체지방은 3.2kg
오늘 3.4kg 빠졌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내가 체지방을 그러니까 근육이 빠졌던 게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식사를 통해서 바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몸에 임상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일단 내가 먼저 해보자. 전 날씬한 친구들도 저희 카톡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벌크업으로 가거든요. 단백질 먹고 우리 몸 키우자. 결국에는 내 몸의 대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체형이 고민이고 문제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 파트너 중에 2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들이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살이 안 쪄. 도저히 나는 살이 안 쪄. 이런 친구들.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살 빼려고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정말 좋은 내 몸의 대사를 켜는 다이어트가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다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대부분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가 체온을 36.5도씨로 유지하잖아요. 걔를 이제 항상성으로 올라가면 내려주고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렇게 항상성을 내 몸이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이 체중의 설정값은 올라가서 세트 포인트를 맞춰버리면 쉽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몸에는 66kg가 나의 지금 세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조금만 적게 먹어도 이렇게 찌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거. 금세 다시 몸이 돌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겨서 내가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 세트 포인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은 도대체 뭘까요?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쉽게 설명해서 내가 배불러 젓가락을 놔야지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쉽게 젓가락이 놔지던가요? 그쵸. 잘 안 나지죠? 저도 끝까지 먹는 스타일. 밥 남기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가장 싫어하는. 지옥 가면 다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다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숟가락을 놓게 하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은 그럼 어디서 작용이 될까? 지방에서 분배가 돼요. 그럼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젓가락을 빨리 식욕이 억제가 되겠네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렇죠? 지방량이 많아지면 내 몸에서 내 설정값이 있잖아요. 내 지방의 설정값에 맞춰서 지방이 늘어났을 때 숟가락을 놓게 만들어요. 식욕 억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이 렙틴 호르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는 경로에 어디가 막혀 있거나 그쵸? 얘가 제대로 뇌 시상하부까지 이 명령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전달을 잘 시켜주게 내 몸의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야식을 먹고 싶거나 식탐이 부쩍 늘었어. 이러면 체중의 설정값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야식을 너무 먹고 싶다든지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 났을 경우에 이 렙틴 호르몬도 있는데요. 인슐린 호르몬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가 당을 흡수했을 때 렙틴 호르몬은 이게 지방이 또 올라오고 제가 조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 비만의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고요. 이 렙틴 저항성,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서 분비가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서 분비가 돼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은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비만의 원인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데 렙틴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에 딱 전달되지 않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많은 원인이 만성 스트레스다. 근데 그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왜 인슐린과 또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냥을 하던 도중에 맹수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몸에서 당을 쫙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래야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당을 극대화로 내가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울어버려요? 큰일 나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 신랑이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울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당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앉아서 계속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성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6시간 숙면 얘기했었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울한 감정, 내가 피로하거나 또 뭐 스트레스를 받고요. 결국엔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나는 정제 탄수화물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렙틴 호르몬이 그쵸. 많이 분비가 되지만 얘가 막혀버려 버리니까 뇌에서 그 숟가락을 그만 놔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 세트 포인트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다 딱 그림으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책을 읽어보시면 딱 거기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렙틴 호르몬을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당을 섭취하지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밀가루, 설탕, 뭐 액상, 과당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먹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몸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 뚱뚱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좀 제한을 하는 식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했던 그 세포재생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세포재생 많이 저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세포재생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아예 걔는 이제 제한이 되는 건데 얘는 탄수화물을 적당량 먹게 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40에서 80g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루에 얼마나 먹죠?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렇죠? 밀가루로 그렇죠? 빵을 저는 40g만 먹어요. 1kg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은 딱 넣어줘요. 어떻게? 현미밥이나 어떤 콩에서 우리가 콩밥을 같이 지어 먹어요. 현미랑 콩이랑 우리 많이 먹었던 거 뭐죠? 퀴노아 이런 것들 얘네들이 그 안에 탄수화물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당 형태로 내가 오래 씹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현미 형태로 먹습니다.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최소 6시간을 숙면하는 거예요. 12시부터 4시까지 잘 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워낙 늦게 자요. 2시, 3시는 기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대부분 뭐 8시에서 9시 요쯤 일어나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하게 되면 사실 더 늦게 자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넷플릭스를 보게 되니까 밤을 새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지켜보자 해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저희 파트너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만 제대로 지키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바꾸려면요. 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6시간 12시부터 4시까지. 그럼 몇 시에 침대에 누워야 돼요? 최소한 11시에는 불을 끄고 누워 있으셔야 돼요. 11시에 누웠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1시에 누웠는데요. 1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핸드폰도 없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자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몸에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뉴트리에이트 강의하시면서 정말 많이 해요. 내 몸에 생체 리듬이 있고 12시부터 4시까지 내 몸이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야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점점 더 나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내 몸을 쉬게 해주는 거. 난 간이 안 좋아. 나는 매일 피곤해. 이런 분들 보면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요. 나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살이 안 빠져요.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요. 먹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러면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 6시간 숙면 전 어떤 걸 지키셔야 되냐.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타임을 지켜주셔야 돼요. 네,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16시간 공복 자기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6시에 저녁 식사가 끝나요. 근데 그 앞전에 이미 먹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만 먹고 싶다, 단식하고 싶다,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저는 좀 쉬운 다이어트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4회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얘기를 이 책에선 가장 많이 해요. 내가 만약 러닝머신을 뛰어요. 러닝머신을 뛸 때 한 가지 속도로 그냥 쭉 30분을 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뛰거든요. 4단 빠르게 걷기예요. 5단으로 빠르게 걷기로 3분. 조금 천천히 뛰기 8단으로 2분 이렇게 맞춰서 그럼 한 세트 할 때 5분이잖아요. 요렇게 6세트를 해요. 그러면 내가 뛸 때는 땀이 나지 않아요. 걸을 때 땀이 정말 무르르듯이 나요. 저는 워낙 땀이 없는 체질이어가지고 저희 파트너 사님들이 알아요. 전 더위를 사랑해요. 전 여름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땀이 안 나고 더위를 잘 안 탔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좀 많이 뛰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4분, 1분 뛰고 4분 빠르게 걷고 요렇게 내가 그럼 러닝머신을 못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추천해드렸던 거는 줄넘기였어요. 줄넘기로 1분 막 힘들게 심장이 막 뛰게 줄넘기를 하고 4분은 걷는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 걷고 오고 막 하고 근데 얘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PT를 봤는데 그 트레이너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지방을 잘 태워주는 운동이 그 인터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위치온 하기 전부터 그렇게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4회는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잘한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회를 지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더우니까 덥고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또 헬스장이 굉장히 또 싸요. 그래서 뭐 가라 이런 거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집에 자전거가 있어. 그럼 자전거로 빨리 달리기 그리고 천천히 달리기 이게 심장에도 정말 좋아요. 제가 처음에 러닝머신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똑같은 속도로 러닝머신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만큼 이 심장에 펌프를 빠르게 뛰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갑자기 피가 이렇게 뇌로 확 돌면서 동공이 커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동공이 커졌어. 이래서 내가 오빠 나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근데 진짜 구역질이 날 것처럼 그렇게 내 심장을 조금 단련시켜 주는 게 좋아요. 혹시 최근에 숨이 헐떡이게 언제 뛰어보셨어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헐떡이게 이렇게 뛰어다닌 적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심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조금 단련시키면서 인터벌 운동 하시는 거 4회 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다이어트예요? 라고 했을 때 1일차부터 3주차까지 21일차까지 식단이 나와 있어요. 식단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1일부터 3일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4끼 단백질을 먹을 건데요. 나는 그냥 단백질 못 먹어요. 드세요. 지금 30년 동안 당신의 몸을 혹사시켰으니 이제 당신이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시간을 다 맞추고요. 저희는 카톡방에 8시 땡 하면 이제 홍상희 리더님이 바로 제일 먼저 먹어요. 쉐이크. 그럼 쉐이크 띡 하고 올라요. 카톡이. 그러면 다 먹는 거 그 시간 어플 있어요. 시간으로 사진 찍는 어플로 따다다다닥 찍어가지고 다 올라와요. 그러면 다 먹었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돌려보는 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션을 다 올린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도 다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3일 동안만 요렇게 4끼를 단백질 쉐이크 먹는데요. 나는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출근 시간에 8시가 껴서 지하철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는 시간대로 정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3주 동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위장이 기다리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위장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어 했잖아. 그렇죠? 근데 먹고 싶어 한 타이밍을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조금 힘들어요. 시간 맞춰서 먹는 게 그 시간에 원래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8시, 12시, 간식 3시 타임이 가장 힘들어요. 안 먹고 싶어요. 쉐이크 이제 이쯤 되면 배불러서 아니 12시에 먹었는데 3시에 또 먹어야 돼. 또 드세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시에 또 먹고 그리고 저녁 6시에
꼭 챙겨 드셔야 돼요. 3시와 6시 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6시간 공복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잘 지켰고요. 나 정말 배고파 하시는 분들은 옆에 허용식품이 있어요. 제가 써놓은 허용식품. 뭐 플레인 요거트인데 아예 가당이 없어야 되는 거. 찾기 힘드니까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가당 맛도 없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유지방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부, 연두부, 양배추, 당근,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 저희는 당근을 조금 씹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플 때는 요 시간에 맞춰서 당근 한 조각, 2조각 정도 씹어서 먹었거든요. 더 드셔도 돼요. 대신 더 안 빠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빼고 싶어 하시면 덜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을 8컵 이상, 2리터라고 말씀을 드려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2리터 이상 마시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 되더라고요. 저는 어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바디키 파일럿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는 거. 근데 본사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 어플을 알려줬는데 물 마시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알림이 똥똥똥 뜨는데요. 그거 내가 무시해버리면 안 보고 말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고 난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해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알림이 뜨니까 저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다이어트 없는데 그냥 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는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첫 번째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다이어트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타이에 의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정말 성공을 하고 싶어야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어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분의 꿈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내 꿈이 됐고 그러다 보니 예뻐졌다고 맨날 말씀해 주시니까 집에서도 맨날 이렇게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고 오빠 나 좀 빠졌어?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 몸이 이제 알잖아요. 한 5kg 빠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요새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4에서 7일 이제 이 8주 동안에는 허브티는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우리 왜 엔바이에서 나오는 허브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커피는 2주차 때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커피 드시는 거, 저 커피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뭐 마끼아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유를 못 먹잖아요. 라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네, 아메리카노 언제 먹어요? 아침에 오전 중에 한 12시 이전으로 한 잔. 그런 거 딱 그 시간에 챙겨 먹더라고요. 나머지는 허브티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페마다 맛있는 허브티를 내가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자, 4에서 7일차입니다. 4에서 7일차는요. 아침과 간식, 저녁까지 이렇게 3번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 어떻게 먹는지 제가 뒤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식으로 점심 한 끼를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식이라면 옆에 있는 허용식품 있죠. 제로 모든 거를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저는 가장 맛있었던 식단 중에 하나는 알리오 올리오 두부면이 있어요. 두부면이 팔아요. 두부면 여기 두부 되잖아요. 두부면으로 바지락 넣어가지고 알리오 올리오를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두부면을 엄청 샀어요.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부면으로 내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들이 실제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치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녁도 단백질 쉐이크로 먹습니다. 2주차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아침 간식 2번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요. 점심하고 저녁은 다이어트식을 드실 거예요. 단 저녁 다이어트식에는 현미밥이 빠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서 현미밥을 챙겨서 다닐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백미밥을 3분의 1공기. 현미밥을 드신다면 2분의 1공기 이렇게 드시면 돼요. 콩은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돼요. 콩류는. 그래서 뭐 완두콩, 뭐 울타리콩, 병아리콩,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 곡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퀴노아도 밥에 지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보시면 좋고 2주차, 3주차 때는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단식일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일. 그럼 내가 만약에 점심을 오늘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간식과 저녁과 아침을 뛰어넘고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 거. 제가 오늘 이제 그거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점심 먹었어요. 점심으로 끝나서 점심으로 시작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저희가 아침 쉐이크 먹고 하루 종일 굶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어지러워.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점심으로 단식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내가 제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어지럽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2주차 때는 단식일을 하루 내가 정하면 되고요. 3주차 때는 24시간 단식을 2번 하시면 돼요. 연달아 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면 몸무게가 쭉쭉 내려가요. 이게 몸무게가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안 내려가, 유지를 해요. 더 이상 얘가 안 떨어져, 단식을 하잖아요. 푹 내려가요. 그래서 단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3주가 끝나면 이제 제 몸처럼 대부분 저희 팀들은 남자분들은 6kg, 여자들은 5kg 빠졌어요. 5kg씩 빠졌어요. 3주 제대로 했을 때 인터벌 내가 다 했고요. 근데 인터벌 내가 운동 좀 못했어. 내가 식단도 조금 어겼어. 이런 분들 대부분 4kg 정도 빠져요. 왜냐면 처음 3일 동안에 몸무게가 쭉 하고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빠지더라고요. 저희 팀에는 중간에 족발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지켜서 뺐을 때 내 몸의 세트 포인트가 내려갑니다.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집니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지 않고요. 내 몸의 렙틴 호르몬으로 저는 지금 숟가락을 놓을 줄 압니다. 너무 저한테 그게 저의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전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 중에 이제 3주간의 금기식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술, 설탕류 다 보고 드세요. 아셨죠? 만약에 내가 티를 먹어. 근데 그 티 안에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도 저 그 티 안에 혹시 설탕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단 게 들어가나요?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관련된 거, 밀가루 음식.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2주차부터 한 잔씩 허용되고요. 포화지방 그리고 짠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간을 어떤 걸로 하냐? 저희는 우리 냉 압착 들기름 돼 있잖아요. 우리 전기품 들기름이요. 저온 압착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은 정말 건강한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에 간장 타가지고 다녔어요. 계속. 들기름 그리고 우리 양조간장 이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모든 거에서 뿌려먹는 거야. 대박이죠. 양배추에도 뿌려먹고 어디다도 뿌려먹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진짜 들기름을 거의 제가 나물을 저는 많이 해서 먹었거든요. 저는 나물을 좋아해서 나물을 볶을 때, 나물을 뭐 무칠 때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병씩 나가더라고요. 어느 주에는 막 많이 해가지고 엄마네도 나물 보내고 어디도 나물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2병씩. 근데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내 살을 빼는 돈, 이 정도 돈이면 나는 아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도가 높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단백질 쉐이크는 요렇게 사서 먹습니다. 우리 파이토 프로틴, 이제 윤리강령 때문에 제가 스쿱은 따로 안 넣었어요. 얼만큼 먹는지는 안 넣어놨는데 요거 이제 스폰서 리더님들한테 다 공유가 될 거니까 스폰서 리더님들한테 받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틴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요렇게 3가지를 섞어서 한 끼에 드시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근데 내가 진짜 나 프로틴 못 먹겠어요 하시면 우리 비타민 주스 정도. 비타민 체리 반 티스푼 정도는 허용이에요. 근데 안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내 입에 벌써 단 게 들어가지 4일 동안 단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모든 간이 다 간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맛도 조금 순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 거 최대한 안 먹고 전 이대로 처음에 진짜 먹을 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맛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되고요. 결국에는 단백질 양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식단 조절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량이 훅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식사를 처음에는 4끼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백질은 섭취량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단백질이 원하는 만큼. 내가 만약에 60kg야. 그럼 거기에 1.2배 정도. 표준, 그냥 평균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0.8을 곱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단을 조절하신다면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1.2에서 1.4 정도 곱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 적정량이에요. 저희는 그냥 80g을 맞춰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틴 이렇게 한 숟갈 했을 때 그냥 화이버 프로틴 같은 경우는 한 숟가락 가득하면 10g 넘어요. 거기 눈금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눈금선에 맞추면 딱 10g, 2스쿱 넣으면 20g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한 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얘는 이제 내 몸이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될 게 80g이라면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건 20g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섭취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에 80g 다 먹을 거야 이렇게 해도 내 몸 안에
더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래서 4번으로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근력량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영양제로 지방 대사 촉진합니다. 내가 지방이 대사가 잘 되도록, 내 몸이 잘 운영되도록. 책 안에서는 단식일 3일 동안은 영양제 먹지 말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영양제를 일단 다 먹었어요. 영양제를 안 먹으니까 첫 번째는 장내 세균수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체질 자체가 너무 약해지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 농도도 너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당 드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플러스로 뭐 가리나 밀크시슬, 내가 지병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거 다 추가해서 드셔도 돼요. 저는 GLA랑 진코엠은 다 챙겨서 먹었어요. 저는 두통이 워낙 심한 사람이라 진코엠을 안 먹으면 두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냥 밥을 잘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코엠을 꼭 먹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진코엠이랑 GLA는 계속 같이 먹었어요. 사실 추가로 되게 많이 서플리먼트도 먹고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경제력 여건 되는 만큼 제가 요렇게 했을 때 52만 원 정도 나와요. 50만 원대 정도, 3주에 50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챙겨서 드시는 거 하시면 좋고, 기존에 더블엑스 먹고 기존에 내가 맨즈팩, 우먼팩 먹는다면 그렇게 큰 가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기존에 먹는 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 추가로 드시는 거는 사실 얼마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이어트식. 여기서 코큐텐은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대사에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게 코큐텐이라고 합니다. 이 책 안에. 자, 다이어트식이에요. 다이어트식은 인스타그램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대부분 퀸으로 했는데요. 퀸에다가 그냥 야채 넣고 고기 넣고 밥 넣고 이렇게 해서 데워서 먹었어요. 그냥 5단이나 4단, 종이 오일 깔고 4단이나 5단에 뭐 10분, 20분 놔두면 걔네가 다 익잖아요. 정말 쉬운 요리인데 참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나물도 그냥 참나물 사다가 참나물 사다가 깨끗하게 딱 씻어가지고 그냥 넣어요. 그리고 물 한 요 정도? 컵으로 한 요 정도 넣고 요렇게 숨 죽을 때까지만 한 다음에 꼭 짜서 들기름에 간장에 다른 거 이제 안 넣고 마늘 이런 거 안 넣거든요. 묻혀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생각보다 저는 요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번거로울 뿐. 저는 정말 집에서 요리를 안 했던 사람이라 그게 그냥 번거로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으면서 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 많고, 좀 계란 후라이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시작 몸무게가 있어요. 그럼 시작 목표 체중이 있고요. 3주 후 체중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21일차까지 내가 매일 아침 몸무게를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 몸무게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집에 체지방 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몸무게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 체지방과 목표 체지방, 3주 후 체지방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까먹어요. 매일 아침 상기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이 체중을 재는 거여서 계속 살이 빠지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점검사항 1일, 2일, 3일, 4일 내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요거를 저는 체중계 위에 화장실 앞에 있거든요. 거기다 딱 붙여놓고 매일 저희는 두 부부가 체크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금 저희 신랑은 6kg, 저는 5kg 이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만약에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꼭 같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렇게 이 3주가 딱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저는 이렇게 제대로 해본 다이어트가 일단 없었고, 잘 이렇게 챙겨 먹을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삼시세끼를 내 손으로 내 남편 해 먹이는 게 전 정말 신기했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가 끝나는데요.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자세랑 관련된 부분들은 스폰서님들한테 다 제가 넘겨드리고요. 저 많이 뺐잖아요. 그렇죠? 근데 빼고 저는 이제 소비자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그룹에서 소비자 관리로 진짜 탑 10, 탑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박성희 리더님 모셔서